지금 이 순간 아침에 일어나 허리가 뻣뻣하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난간을 찾게 되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손주가 손을 잡고 밖에 나가자고 하는데도 몸이 먼저 지쳐 의자에 앉아버린 날이 있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으로만 치부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한 가지 흐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하게 운동량을 늘리거나 비싼 건강식품을 챙기지 않아도 식탁에서 단백질을 제대로 먹는 방식만 바꿔도 숨참과 기력, 저하는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란만 먹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시니어에게 더 현실적이고 더 잘 작동하는 단백질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나눠 먹을지, 무엇과 함께 먹으면 좋은지, 반대로 무엇과 같이 먹으면 손해인지까지 한 번에 잡아드릴까요? 마지막에는 장보기와 보관법, 그리고 매일 실천 가능한 예시 식단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체력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날까요?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어떤 분은 허리를 곧게 펴고 잘 걷고 집안일도 거뜬합니다. 반면 어떤 분은 비슷한 연세인데도 계단이 겁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려 외출이 줄어듭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히 운이나 의지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몸속에서 근육이 줄어드는 흐름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팔과 다리 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처럼 에너지를 만들고 버티는 힘을 좌우합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가 떨어져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무거워지고 쉽게 지칩니다. 균형 감각도 약해져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한 번 다치면 움직임이 줄어드는 바람에 근육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역시 근육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기본 검진에서 근육이 줄고 있다는 경고를 듣기 어렵다 보니 정상이라는 말에 안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나 허리가 버티지 못하는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문제가 커진 뒤에 뒤늦게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빠르게 알아채고 생활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단백질을 먹는데도 왜 효과가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계란도 먹고 저녁에 고기도 조금 먹는데 왜 힘이 없을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먹었다가 아니라 몸이 그것을 근육으로 바꿔 썼느냐입니다. 나이가 들면 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몸이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화의 출발점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위에서 잘게 풀린 뒤 장에서 흡수되어야 몸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후 더부룩함이 오래가거나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면 단백질도 덜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둘째, 흡수와 근육 합성 반응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식사를 해도 근육으로 바꾸는 속도와 반응이 예전보다 떨어지면 평소처럼 먹는데도 몸이 약해진다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단백질을 먹는 방식이 비효율적일 때가 많습니다. 아침은 대충, 점심은 간단히, 저녁에 몰아먹는 패턴은 흔하지만 근육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또 국물만 먹고 건더기를 남기거나 씹기 편한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가 기울어 단백질이 모자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그럼 뭘 먹어야 하나가 궁금하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시니어가 현실적으로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재료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비싼 보충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 부담이 낮은 것들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식탁을 바꾸는 5가지 재료입니다. 첫째, 황태입니다. 황태는 국으로 끓이기 쉽고 건더기를 챙겨 먹기만 해도 단백질 섭취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잠깐 불려 사용하면 결이 부드러워지고 비린내도 줄어듭니다. 무나 감자를 함께 넣으면 먹기 편하고 한 끼가 든든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국물보다 건더기를 챙기는 습관입니다. 둘째, 두부입니다. 두부는 부드럽고 가격 부담이 적고 활용이 쉽습니다. 아침에는 두부를 데워 간장 양념을 곁들이거나 점심에는 두부 조림으로, 저녁에는 국이나 찌개에 넣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묽은 형태만 고집하기보다 씹기 가능한 범위에서 조금 더 단단한 두부를 섞어 활용하면 든든함이 올라갑니다. 셋째, 병아리콩입니다. 한 번에 넉넉히 사서 불리고 삶아 소분해 냉동해 두면 밥에 섞거나 반찬에 곁들이기 쉽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이 편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식사 후 급격한 허기를 줄이는 데도 유리합니다. 넷째, 들깨와 들기름 같은 좋은 지방입니다. 들깨는 요리의 소량만 더해도 맛을 살리고 단백질 식사가 더 지속 가능해지도록 도와줍니다. 다만 고소하다고 과하게 넣으면 열량이 높아질 수 있으니 하루 기준 소량을 꾸준히 쓰는 방식이 좋습니다. 다섯째, 시금치와 버섯입니다. 단백질 자체의 양만 보면 크지 않지만 단백질이 몸에서 쓰이도록 돕는 영양소를 채우는 데 유용합니다.
시금치나 버섯을 단백질 반찬과 함께 부쳐 먹는 습관만으로도 식사의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단백질은 얼마나 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합니다. 첫째, 끼니마다 나눠 먹기입니다. 한 끼에 많이 몰아 먹기보다 아침, 점심, 저녁에 단백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은 밤사이 긴 공복을 지나온 뒤라 단백질을 채워주면 하루 컨디션이 더 안정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단백질과 조력자를 함께 먹기입니다. 단백질만 단독으로 먹기보다 채소, 통곡물, 적당한 좋은 지방을 곁들이면 식사가 더 탄탄해집니다. 셋째, 장을 돕는 방식입니다. 된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단백질 반찬 옆에 조금 붙이는 것만으로도 꾸준히 실천하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단백질을 먹을 때 손해보는 습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식사 직후 카페인 음료를 바로 마시는 습관입니다. 커피나 진한 차는 식사와 간격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둘째, 술과 단백질을 부쳐 먹는 습관입니다. 술은 회복과 근육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짠 음식입니다. 짠 음식이 잦으면 단백질 식사의 효율이 떨어지고 다음날 컨디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하루 식단을 간단히 그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황태국을 끓였다면 국물보다 건더기를 챙기고 두부 반찬을 간단히 곁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병아리콩을 미리 준비해둔 분이라면 한 숟갈만 더해도 좋습니다. 점심에는 시금치나 버섯을 반찬으로 부치고 단백질 반찬이 약하다 싶으면 두부조림이나 콩이 들어간 메뉴를 추가해보세요. 외식을 하신다면 단백질이 있는 메뉴를 하나 확보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저녁에는 부담 없는 형태로 마무리하세요. 버섯볶음과 두부 반찬 또는 국에 두부를 넉넉히 넣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때 간은 담백하게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돈과 번거로움을 줄이는 준비법입니다. 황태는 찢어서 소분해 냉동해 두면 국 끓일 때마다 꺼내 쓰기 쉽습니다. 두부는 여러 모를 사서 식사 계획에 맞게 나눠두면 선택이 편해집니다. 병아리콩은 한번 불리고 삶아 소분해 두면 이후에는 꺼내 쓰기만 하면 됩니다. 들깨가루는 밀폐용기에 담아두고 나물이나 국에 소량씩 활용하세요. 실천은 의지보다 준비해서 더 잘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고르세요. 아침에 국 건더기를 꼭 먹기, 점심에 두부 반찬 하나 추가하기, 저녁밥에 병아리콩을 조금 넣기. 이 중 하나만 해도 시작은 충분합니다. 한 가지가 습관이 되면 다음 한 가지가 훨씬 쉬워집니다. 건강은 큰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